역사를 짓밟으려 하는 자. 누구냐 너? 진짜 역사, 가짜 역사. 단 하나의 정통 정치 팟캐스트 정봉재 전국구 별책 부록. 진짜 역사 가짜 역사. 이제 그 머지않아 전국구가 진가역의 별책 부록이 될 날이 올 거예요. 예. 그죠? 난 확신해요. 시간 얼마 안 걸릴 것 같아. 한 100년? 그러면 그 안에 정봉주 사면은 되겠네. 그렇죠. 100년 잡으면 되죠.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이제 6년 반 남았으니까. 자, 역사학계 심쿵쌤. 네, 안녕하세요. 심영환입니다. 예. 이제 그냥 사람들이 자꾸 심쿵쌤이라고 불러서 그래요? 네. 아, 그럼 이름 좋은 거야. 좋은 또 이제 그러면 칭 하나 심쿵쌤. 예. 얻게 됐습니다. 네. 자, 역사학계 떠오르는 꼰대 영재. 안녕하세요. 최강욱입니다. 예. 우리가 지난번에 청춘 시리즈를 할 때, 예. 청년 실업. 예. 야, 나는 진짜 안 들었어요. 3월 14일 날. 근데 그렇게 아주 적합한 시기에 적합한 주제를 하면 카톡은 많이 와요. 아, 그래요? 문자 카톡은 많이 와요. 나 다 노출됐으니까. 그 이번 어제 그저께 그 지난주 그러니까 이번 그 지난 일요일 날 정청래하고 관악산 올라갔잖아요. 예. 하루 반 트윗 했는데 한 200명 왔어요. 그런데 거기서 청년 실업에 대해서 너무 잘 들었다. 아, 그러세요, 그분들. 예, 잘 들었다. 그럼 뭘 잘 들었냐니까 최강욱은 꼰대고 정봉주는 청춘이더라. 그런 말만 기억해. 그런 말만. 에이, 진짜. 에이, 진짜. 그런 거 안 했으면 정말 내가. 사실 3월 14일은 그 정청래 이후 컷오프 이후에 이 정치 이슈들이 많았던 때라 예. 왜 뜬금없이 이런 걸 올리냐. 그래서 항의할 줄 알았더니 다 들으셨구나. 예. 예. 그래도 우리가 보니까 그 지난번 이제 또 월요일 날 전국구에서 저걸 올렸잖아요. 이제는 북풍이다. 예, 예. 그렇죠. 그런 거 갖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조회수는 확 줄어들어. 다운로드 수는 줄어들어도. 예, 다운로드 수는 줄어들어도 우리가 그 시기에 해야 될 의미 있는 걸 하니까 예. 그런 거에 대해서는 반응들을 해요. 직접적으로. 그렇죠. 그냥 자기들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야, 이건 많이 안 들었을 것 같으니까 나라도 격려해 줘야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진짜 청취자들일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으니까 또 챙겨 듣는 거죠. 3월 19일 날 기업가 약속의 길 걸었잖아요. 예. 아, 근데 요즘은 처음 시작할 때는 한 20명, 30명 오다가 한 4, 50명까지 늘었었는데 요즘 이제 정치 시즌이니까 맞아요. 예, 이게 이제 숫자의 변동이 생기더라고. 네. 한 150명씩 오더라고. 와. 아, 확 올랐네요. 4.16이 다가오잖아요. 그 이번에 150명 왔어요. 예. 아, 그런데 그분들 중에 자녀를 데리고 온 분들은 다 이걸 듣는 거예요. 학생이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 진가역? 진가역이요. 그래서 진가역을 애들하고 같이 듣고 있다. 예. 정말 의미 있다. 중간에 끊지 말고 그 우리가 하다가 끄는 거 있잖아요. 그 생선 향기. 예, 예. 예, 그다음에 이제 무슨 그 박시영하고 했던 여론조사, 알찍. 예, 알찍 이런 걸 하다가 이제 끊었는데 돈이 없으니까 끊은 거예요, 그냥 의미는 있는데. 그래서 요거는 좀 계속 해줘라. 그래서 이건 이미 출판사로부터 고려도 다 받았고 선급 마이킹 땡겨 썼잖아 다. 얼마를 받았다고. 아유 10원을 받든 만 원을 받든 마이킹 땡겨 쓴 거예요. 맞습니다. 아, 마이킹이 일본 말로 전금. 그게 이제 나가요 언니들이 미리 땡겨 쓰는 돈. 마이킹. 아, 나가요 언니들만 쓰는 것도 아닌데 꼭 갖다 붙여도 나가요를 붙이네. 아니 의미 있는 거예요. 이 마이킹 선금을 주고 그걸 딱 낚아갖고 못 빠져나가게 하는 거 아니에요. 네네. 우리도 이제 못 빠져나가는 거야 여기서. 그래서. 현금을 주고 일수를 찍게 하지 나가요 네. 언니들은. 자, 근데 그거 일수로 결국 못 갚아요. 네. 그것 때문에 계속 예. 빠져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특히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은 조사하다 보면 그것도 그럼요. 무슨 사기로 그 고소하고 그래요. 돈 빌려준 사람이. 사채업자들이 다. 예. 일본까지 쫓아가고 그냥 마지막 가는 곳이 일본이거든. 예. 일본 가서 마이켄 3억짜리 봤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3억을 받았다고요? 미리? 예, 그거 한국에서 땡기고. 아니 한국에서 5천, 3천, 5천 늘어가다가 1억 5천까지 늘었나 봐요. 네. 그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1억 5천 늘었으니까 일본은 이제 유학 그 학생 비자로 가고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일본에서
1,500만에. 그래 1억 5천을 받고. 그래 갚고 가야 되잖아. 돈이 딱 생기니까 들고 또 일본을 튄 거야. 그래서 3억이 됐어요. 아휴. 아유. 그래서 이제 숨어 다니는 거지 거기서. 끔찍하다. 별 사람을 다 만나고 다녀. 그걸 직접 만나셨다고요? 그러면 이제 라면집에서 누구 아는 사람이 라면 먹으러 왔는데 그 얘기를 막 해주는 거야. 예. 가슴 아픈 일이다. 예. 자, 어쨌든 이건 역사 얘기는 아니니까. 근데 원래는 그 부모님들과 가족이 같이 듣고 있다는 얘기 강조하시려고 그러신 거 아니셨어요? 그러다가, 예. 왜 마이킹까지 줬지? 우리가 출판사에서 마이킹을 이미 땡겨 썼다. 도망갈 수가 없다, 이거는. 도망가면 사기다. 근데 저한테도 이렇게 그 자녀하고 중3, 고1 자녀 같이 예. 듣는다는 얘기 많이 연락이 와요. 많이 해요, 저한테. 진짜 많이 하더라고. 네. 그리고 실제 이게 뭐 내용 자체가 시험에 나오기도 하고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예. 도움도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시험에 바로 안 나와도 이제 우리 최강 변호사처럼 시험의 신 이런 사람도 시험에 안 나오고 관심이 없잖아. 근데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공부와 시험 잘 못하고 공부와 시험에 관계 없는 삶을 사는 저 같은 사람들은 그런데다 학원에 또 성공했잖아요. 예. 뭐냐면 공부는 시험에 나오는 걸 잘 찍어줘갖고 학생들이 쫓아오지 않고 관심 있는 분야를 살짝 열어주면 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공부할 때도 지질이 영어 못하는 애한테 발음 교정을 먼저 시작해줘. 그럼 학교 수업 시간에 너 영어 한번 읽어봐라. 너 공부 못하는 놈이니까 영어 읽어봐. 근데 몇 줄 읽었는데 발음이 좋으면 선생님 다 칭찬하거든. 너 발음이 왜 이렇게 좋냐? 자신감이. 그날부터 얘는 입을 뒤집어 쓰고 영어 공부만 해요. 그래서 그렇게 살짝 열어주는 길. 이게 진가에게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한다. 네네. 재밌으니까. 예. 자, 오늘은 조선 역사를 계속 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진가가 조선 역사구나. 이모군란 얘기. 이모군란. 이거 재밌어요. 예, 사실은 이모군란 보통 하면 그냥 그러니까 저도 좀 그랬거든요. 원고를 쓰기 전에는 예. 그냥 이렇게 어떤 소요. 어떤 그냥 사건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제 자료를 좀 자세하게 보고 하면서 요거는 좀 깊이 보는 게 오히려 의미가 있겠다. 예. 그래서 좀 원래 그냥 갑신정 변호와 같이 묶어서 하려다가 원고를 별도로 빼서 이제 내용을 그러니까 쓰게 됐습니다. 기존의 역사책에서 받는 느낌은 뭔가 세상이 조금 개화되고 발전되는 쪽으로 가니까 거기 뒤처진 사람들이 열받아가지고 일으킨 거 뭐 이런 정도죠 느낌이. 그쵸, 그쵸. 예. 열받아서 일으킨 구식 군대의 난. 예. 그리고 얼마 가지도 못하고. 예. 근데 막 괜히 무슨 빌미나 줘가지고 잘못된 이런 것처럼 돼 있는데 사실은 그 가슴 아픈 얘기들이 많은 건데. 이모군란이 이모년에 일어난 군인들의 난이다. 예. 그렇죠. 깔끔합니다. 난 이모군란이 이제 알았어. 그때 그런 뜻인지. 눈빛에 자신감이 막 나 드디어 알았다 막 이런. 예. 그리고 요즘은 제가 정치의 시즌이니까 모든 정치 안 풀리는 건 저한테 와서 물어보니까 자신감이 붙을 때이죠. 다행이에요. 고모군란하고 다른 걸 아셔서. 고모군란은 뭐예요? 이모군란은 고모군란하고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었거든. 고목. 그것도 못 이모군란, 고모군란. 정말. 예, 난 삼촌군란하구나. 자, 예. 재밌어요, 근데 스토리가. 네. 재밌게 읽으셨어요? 예, 재밌게 읽었어요. 네, 저도 빨리 책을 이걸 출간해야 되는데 아이고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게 좀 두 번에 나눠서 한번 좀 예. 디테일하게 오늘은 그냥 이모군란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좀 조목조목 따라가 보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조금 그 이면을 디테일하게 보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요즘의 어떤 정치 사정 뭐 이런 거랑도 많이 엮어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일단은 이모군란의 배경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예. 첫째는 뭐냐면 개항으로 민생이 힘들어졌다. 이게 좀 주목하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교과서 보면 이렇게 한 줄 딱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개항이 되니까 효과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직접적 효과 자체는 너무 살기 힘들어지는 세금이 올라가고 이제 실제로 뭐 눈에 띄는 어떤 혜택은 없고 외국 상인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하나하나 뺏기고 그런 어떤 소문도 돌고. 그러니까 이제 요즘 기준으로 따지면은 약간 모순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개항이라는 건 수출이 되고 있다는 건데 왜 사람들 살기는 힘들어졌을까? 이게 지금 관점으로는 그렇죠. 잘 이해가 안 가는 일일 수 있는데 그거를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도 되고 또 이제 이건 이명박근혜 대통령을 뽑아놓으니까 예. 살기가 힘들어졌다. 잘 살게 해주겠다 그랬는데 왜 살기가 힘들어졌지? 왜 이렇게 역설적이지? 맞아요. 이렇게 이해하면 금방 이해할 수 있죠. 그렇죠. 이거를 뭐 옛날로 갈 필요도 없고 요즘 보면 왜냐면 어느 때보다 성장과 변화를 약속했던 한 10년간의 시간인데 내용을 따지면은 그 약속과 너무 다른 과정. 특히 저같이 이렇게 좀 젊고 어떤 이렇게 30대 이하의 청년들 이런 입장에서는 그 너무 이렇게 앞뒤가 안 맞으면서 그 속에
여기서 이제 어떤 증오감, 자괴감, 그리고 이제 그런 연장선상에서 무슨 일베 같은 혐오감, 여성 혐오 이런 게 이제 막 일어나는 거랑도 좀 이렇게 유추해서 건너서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람은 감정적인 동물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축으로 보면 이제 이게 N빨 세대 시작이거든. 그 심 선생님 보면은 M4 세대인데 N빨 세대는 모르죠. 예, 몰라요. 뉴 빨갱이 세대 시작. N빨 세대. 상처받아 그렇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심쿵까지는 좋거든요. 근데 N빨은 하지 마요. 네, 그거 저기 네. N빨 유행어 되고 있어. 아니요, 자꾸 그거는 별로예요. 자, 일단 조약들을 막 맺으면서 이제 개항이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일단 전체적인 플롯을 간단하게 말하면 네. 이제 그 개항으로 민생이 힘들어지고 연이어서 이제 반일 정서가 그만큼 강해진다라는 배경이 있죠. 그리고 반일 정서 플러스 이제 그 어떤 고종과 이제 명성황후이나 불만도 같이 반갑. 생기게 되고. 근데 이제 가장 대표적 예는 좀 유명하지만 군인들, 그러니까 구식군인들. 그러니까 예전에 얘기했듯이 신식부대를 별기군을 만들면서 구식부대들의 처우가 되게 떨어졌죠. 예, 이른바 포졸막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런 그 포졸. 일반적으로. 옛날 무기 쓰는 두루마기 입고 다니는. 총이라도 임진왜란 때 쓰던 조총 같은 거 쓰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월급을 제대로 못 받으니까 이게 누적이 되면서 확 터지고 그 군란이 시작되니까 민중들도 같이 이제 덩달아서 일어나면서 이제 1차적으로는 일본 공사관도 불타고 일본인들도 죽고 그리고 정부 고관집도 불타고 명성황후도 도망가고 예. 고종이 결국은 흥선대원군을 불러들였다가 다시 이제 흥선대원군이 쫓겨나게 되면서 뭐 되는 어떤 그런 과정들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배경은 이런 거죠. 개항이 되면서 민생이 힘들어졌고 그다음 일본군에 대한 반감이 강화됐고 일본인에 대한 그쵸. 그리고 동시에 군인에 대한 처우가 나빠지니까 이것이 묶이면서 그렇죠. 군란으로 일어나는 거고. 집권 세력에 대한 반감이 또 그러니까 커지고. 고종과 명성황후에 대한 반감. 그러니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개항을 누가 했냐? 대원군 안 했거든요. 대원군은 쇄국이었고 고종이 명성황후와 함께 그렇구나. 개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점이 명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못 살게 된 거는 고종과 고종과 명성황후 때문이다. 그렇죠. 그리고 일본군 때문이다. 일본 때문이다. 예. 그게 딱 연결이 되는데 총매제가 이제 구식군인들이 너무 살기가 힘드니까 월급을 1년 한 달치를 안 줘요. 13개월치를 안 주니까. 지금 따지면 비정규직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그렇죠. 아니 1년하고 한 달치를 아예 안 줬으니까. 아예 안 줬으니까 그거는 뭐 어떻게 버티라는 18개월치를 아예 안 준 거예요? 13개월. 13개월. 아, 1년하고 한 달. 13개월. 그리고 딱 온 쌀이 이제 절반은 이제 겨가 섞여 있고 모래가 섞여 있고 열이 확 받는 거죠. 그렇게 이제 들고 일어났던 사건이 이모군란이라는 사건이죠. 들고 일어나서 결국은 흥선대원군이 잠깐 집권했지만 청나라에 의해서 청나라가 개입을 하게 되면서 결국은 쫓겨나는. 근데 이것도 이제 간과하면 안 되는 게 너무 유명한 얘기니까 그냥 쫓겨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청나라를 들어온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절로 들어오나요? 명성황후가 도움을 요청했죠. 청나라에게 와서 도와달라. 아, 고종과 명성황후를 공격하는 형태가 되니까 그쵸. 우리를 도와줘라. 그러니까 청나라를 끌어들였고. 청나라 입장에선 내정 간섭하기 좋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와서 대원군을 압송해 가고 권력이 다시 이제 정상화가 되긴 됐는데 이제 그때부터 고종과 명성황후를 보통 이제 친청 정권. 그러니까 어떤 독자적인 개화 정책이 아닌 청나라에 의존해서 굴러가는 정권으로 이제 딱 규정지었던. 거기 사건의 전체적인 계략이라고 일단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모군란의 결국 아까 그 최변이 얘기했던 조약을 맺기 시작을 하는데. 아니 이제 그 전에 이모군란 와중에 맺나요? 그 전에 개항들이 있으면서 이제 각 여러 나라들하고 조약을 자꾸 맺는데 그 조약을 맺는 게 지금은 굉장히 좋은 것처럼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개혁 개방 뭐 이런 거하고 관련된 FTA. 것처럼 보이고 그렇지만 당시에 사정을 놓고 보면 그 조약 하나하나가 사실은 겉으로는 평등한 조약처럼 돼 있지만 그 외국 사람들한테 굉장히 우대를 해주는 조약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조약들이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상권을 내 어떤 독점적인 운용이나 이런 것들을 인정해주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이제 민중들의 삶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약이 참 저는 무섭다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도 무슨 조약 맺으면 감이 솔직히 저도 안 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장기적인 영향력을 그냥 행사해 버리니까 마치 그 찬물에 이제 개구리 넣고 물을 이렇게 서서히 되어가면서 죽어가는. 이미 딱 느꼈을 때는 이제 어떻게 되돌릴 수도 없는. 참 그러니까 조약의 문제가 좀 참 중요한 문제인 맞습니다.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도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죠. 실제로는 법률하고 똑같은 효력이 있는데 결국은 그런데 법률은 1년에 뭐 2번씩 개정하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조약은
한 번 맺으면 수십 년을 가는 경우가 많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더 말하자면 아니 이게 여기 이제 조약이 나오는데 우리 FTA 맺을 때도요. FTA 추진하는 사람들이 이게 문제가 있는 줄 알았거든요. 예. 그리고 맺어놓고 나면 당장 1, 2년 안에 가시적인 피해는 안 와요. 이게 오는 건 5년, 6년, 7년 이렇게 누적되면서 오잖아요. 예. 그 사람들이 그것도 다 알고 있어. 예. 아, 협상을 하는 사람이. 협상하는 사람이 알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친미 성향이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지금 이제 더민주당에 이제 비대위 온 사람들이 진보 진영은 참 치실한 집단이고 이 사람들은 빨리 이렇게 좀 뒤집어 엎어줘야 될 사람들이에요. 개몽시켜야 되는. 계몽시켜야 되는. 그럼 너네 맨날 징징거리고 이런 쪽에 인식이 강합니다. 아. 근데 우리나라 그 경제부에 있는 사람들도 대체로 그런 친미적 성향이 강하고 미국에서 다 공부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쵸. 우리나라 사람들은 맨날 징징거리고 지들 능력 없었고 당하는데 그리고 관점이 미국 쪽 관점에 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들 다 알아요. 이게 미국에 유리한지. 그럼 나중에 자기들 그만두고 국제기구 가서 일하잖아요 또. 왔다 갔다. 아니 재경부 그만두고 거기 가갖고 일하고 그래요. 거기 지금 유엔에 가서 근무하고 그러는데 이런 때 다 네트워킹 해갖고 조약 맺으면서 네트워킹 해갖고 가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조약을 맺을 때 국가 조약이었는데 자기 사적 이익을 사적인 이익에 다 연관이 되어 있죠. 재경부가 그만두고 그쪽 사이드에 그 기업에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제기구도 그쪽 가서 일을 해요. 재경부 직원들이 그만두고 유능한 사람들 영어 잘하고 그러면 빼가거든. 왜냐면 한국 쪽 빨대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계약을 맺으면서 아는데 두 가지 얘기를 해요. 막상 계약을 맺고 나면 네. 너네가 그렇게 문제 제기하는데 그런 문제 없다. 그런 문제는 5년 뒤 10년 뒤에 나타나거든. 자기가 자리 다 챙기고 올라간 다음에 나타. 그러면 그다음 두 번째 이거 조약 우리한테 불리하면 좀 바꾸면 돼. 구체적인 거 들어갈 때 수정하면 돼. 하나도 수정 못 하거든요. 그럼요. 이러고 조약할 때 사기를 치는 거예요. FTA 할 때 그랬습니다. 아, 근데 저는 얘기 말씀 들으니까 네. 앞 얘기가 좀 인상적인 게, 뭐, 여기는 요 부분은 잘 안 나오는 얘기지만, 요때도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친러파, 친일파, 요런 그 역사의 전면부에 좀 안 나오는 사람들이 예. 대부분 뭐 송병준 같은 친일파도 그렇고 뭐 김홍육이라고 또 뒤에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 대부분 다 이렇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업무를 맡으면서 러시아랑 조약을 맺거나 일본과 조약을 맺는 역할을 해요. 예. 그러다 나중에 가보면 러시아 편이 돼 있고 일본 편이 돼 있어요. 그러면 그쪽 가서 근무하고. 네, 그쪽 가서 진짜 근무를 해요. 예. 근데 이제 그때는 아예 우리나라가 날아가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아예 이제 친일파까지 돼버리는 건데 똑같네 그런 얘기는 지금이나? 똑같죠. FTA 맺고 우리 국회에서 보면 재경부 직원들 다 국제기구 가서 일하고 그래요. 그만두고. 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아니 뭐 공식적으로 중간에 파견 근무도 많이 하니까 월드뱅크나 IBRD 이런 데는 관료들이 다 가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이제 또 유학들을 또 대부분 경제 미국으로 관료들은 갈 다 미국으로 가니까 그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은 얘들이 그냥 뜨내기가 온 게 아니라 관료들이 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걔들이 그때부터 관리를 하거든. 그러면 그게 결국 간첩인 거지 뭐야. 그렇죠. 그렇게 해서 키워놓고 이제 예. 그리고 더 좋은 조건으로 민간 기업으로도 끌어가고 국제기구에서도 끌어가고 그러면은 그 후배들이 다 재경부를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들어가고 계약 맺고 그럴 때 그 사람을 통하는 게 제일 유리한 거지. 그게 세작이지. 그러니까 이게 네. 우리나라가 진짜 아무 힘도 없으면 이때랑 똑같이 가는. 그러면 힘이 있어도 그러는데 뭐. 자, 조약에 대해서 네. 얘기를 해보시죠. 예, 일단은 그래서 이제 그 이모그람 과정 얘기 나중에 예. 조금 다음 시간에 디테일하게 하고요. 예. 이때 맺었던 결과들을 하나하나 좀 보면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이모굴란의 결과로 이제 조약을 2개를 맺어요. 그 재물포 조약하고 조청상민 수립 무역 장정이라는 걸 맺거든요. 근데 일단은 재물포 조약은 이제 우리나라랑 일본이 맺어요. 네. 근데 아까 이제 군란 중에 이 군인들이 했던 가장 큰 실수가 뭐냐면 공사관, 일본 공사관을 불태우고 일본인을 죽여요. 이게 국제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건의 전후 관계와 상관없이 일본에서 이제 피해 보상을 요구하게 되는 거죠. 그럴 줄도 모르고 그냥 열받으니까 가서 그렇죠. 죽여버린 거지. 근데 뭐 외교 문제 이런 거 생각하나 그냥 있는 우리가 죽창으로 쑤셔 죽이면 그만이지. 뭐. 아니, 죽창은 아니죠. 이제 99년이니까 아, 총으로. 무기들은 있으니까 이제 나도 이제 그때는 워낙 이제 흥분되는 상황이니까 예. 상황이 생겼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당시 돈 50만 원 예. 정도의 굉장히 큰 금액을 그러니까 물어주게 이런 되고요. 조약들은 청나라가 외국한테 뭐 배상금 물어주느라고 하는 그런 조약들하고 비슷한 겁니다. 지금 다들 예. 이모굴란 이후의 조약들은 다 뺏기는 거지 이제. 뺏기는 거죠. 어. 예.
그 더 큰 게 이 재물포 조약에서 아주 중요한 게 나오는데 이때 이제 배상금도 물어주고 또 공사관이 불탈 수 있으니까 일본 병력. 예, 일본 병력을 공사관에 파견해 달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일본군이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주둔을 하게 되는. 예, 공식적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모군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청나라 군대가 먼저 들어왔고 이 조약을 통해서 일본군도 들어오면서 예. 사상 초유에 이제 우리나라에 두 나라의 군대가 같이 들어오는 형국이 되는 거죠.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재물포 조약이 기점이 돼서 합법적으로 일본군이 들어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에 청나라 군대가 들어와서 있었던 데가 또 용산이거든요. 남영역 근처. 그러니까 그 풍수지리 하시는 분들은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다. 용산은 계속 외국 군대가 주둔하는 땅이 돼버리잖아요. 미군이 또 그 뒤로 또 그 근처에 들어오고 그렇죠. 이렇게 이런 것들이. 그게 되게 군사학적으로 완전 요지라고 그렇죠. 예. 그러더라고요. 아, 용산이요? 그 남영역 그 원래 조선 시대 때 예. 남영이라는 군대가 주둔했던 데예요. 거기를 이제 외국군이 우리가 국력이 약해질 때마다 거기 와서 주둔해요. 그래서 용산. 그럼 그게 이번 선거에서 네. 진영이 더민주일 당에 출마하고 조윤선이 가라 그러니까 고사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 고사했대요? 네, 하고 좀 빨리빨리 좀 기사를 보셔야 돼요. 예. 기사는 안 떴어요 아직. 그 조윤선은 고사하는데 그게 조윤선이 영리한 거예요. 사람들이 막 선거에 열이 받아 있을 때는 우켜고 가거든. 네. 가면 떨어져요. 선거는 이제 우리처럼 이 잡놈 근성 있는 사람은 떨어지면서 크는데 그런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사람들은 떨어지면 간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안 떨어지는 선거를 하려고 그래요. 네네. 정치인은 떨어지면서 크는 거거든. 의미 있다. 그럼요. 근데 조윤선 안 간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진영이 이쪽으로 온 거는 이런 그 이모군란과 관계 없나? 물어봐야지 이제 오면은 이모군란의 역사를 아십니까? 아 여기 그 진격에 출연을 시켜주세요. CC니까 한번 와야 되겠네 진짜. 이럴 때 뭐라고 답변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 진용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영이야? 어떤 진영인지를 확인해야 돼. 진영이요, 진영. 진영이야? 네. 그 이쪽 진영인지 저쪽 진영인지 확인해봐야 될 거 아니야. 하여튼 그래서 일단은 그 이모군란 진압 중에 이제 청나라 군대가 들어왔고 예. 이 조약을 통해서 일본군이 많이 들어오진 않고요. 공사관 경비 어떤 그런 명목으로 한 20여 명이 들어와요. 예. 근데 어찌됐건 이제 청나라군은 이제 한 4천여 명 정도 들어왔고 근데 두 개의 나라의 군대가 합법적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아주 위험하고 요게 이제 나중에 갑신정변 때 요 이 두 군대가 충돌하기 직전까지 가고 결국은 요게 사건이 돼서 나중에 동학농민운동 때 이 두 군대가 다시 또 다 들어오게 되는 원인이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특설령을 제공하고 두 개의 나라가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싸우게 되는 최초의 씨앗이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외국 군대가 들어올 때 지금도 그 한일 간의 예. 그 관계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한반도에 있는 그 일본인들의 재산상의 피해, 네. 안전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자위대가 들어오겠다 이렇게 그렇죠. 늘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똑같은 거죠. 역사는 반복되는 거. 그리고 그게 빗장 열어주면 이런 거거든. 정치에서 이런 용어가 있어요. 정치에서 빗장은 곧 대문이다. 빗장 열어주면 대문 열어주는 거예요. 이게 빗장 열고 들어온 거거든. 그 더 가슴 아픈 거는 집권 세력이 정당성이나 정통성을 자기들의 어떤 그 시민들에게 백성들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네가 살기 위해서 외국에 의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경우도 그런 경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어릴 때를 생각해 보면 아버지, 할아버지, 작은아버지 뭐 이런 양반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70년대 말이에요. 예. 한 번씩 그런 얘기를 한다고. 박정희가 저거 진짜 나쁜 놈인데 저거를 우리가 선거를 해서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냐. 그러면 이제 어린 마음에도 아니 어른들이 투표권 있으니까 가서 또 안 찍으면 되는 거지. 근데 이제 그때는 무슨 생각들을 가지고 공포를 가졌냐면 미국이 가만히 있겠냐. 미국이 저기 쿠데타 이후에 예. 지지해서 만든 반공 정권이라고 이렇게 밀어주는데 미국이 가만히 있겠냐는 그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다고요. 어르신들이 그 어르신들이. 개판하게. 예. 그리고 우리나라가 정권이 바뀌려면 미국이 인정해야 되고 미국이 허락하지 않으면 어려울 것이다라는 생각을 아주 마음속에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었다고요. 그때만 해도. 그런 것들이 뿌리를 찾아보면 여기에 있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외세가 들어오고 그걸 업어가지고 정권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움직이고 찬탈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 예. 고종이 나중에 이제 보이는 모습을 보면은 고종도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러시아 대사관까지 들어갔다 막 이런 짓을 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권력 세력의 유전자처럼 이게 박혀버리는 일이 이제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되는 거죠. 아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임진왜란 때도 그렇죠. 당시 선조가 우리 백성들과 손을 잡고 그렇죠. 평양 서울 그 개성을 지키고 평양성을 지키면서 싸우려고 그러지 않고 네. 명나라 군대를 끌어들이잖아요. 그것도 너무 신속하게 도망가가지고 예. 우리 얘기했죠. 가서 이제 명나라 받아달라고 한 거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명나라가 의심했잖아요 선조한테. 그쪽 와서 살까봐. 아니 너 일본이랑 짜고 지금 아 너무 신속하게 도망. 너무 빨리 올라오니까. 그래서 그때 도망간 거 이른바 LTE 도주다. 아, 그때 얘기한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비극적인 게 예. 이게 너무 빨리 뺏기니까 이제 선조가 도망갈 적에 이렇게 한강을 지키라고 수도방위 사령관 김명원이라는 사람 임명을 시켜놔요. 예. 얘도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려고 하는데 부관이었던 신각이라는 사람이 안 따라와요. 예. 그래가지고 신각을 놔두고 도망갔거든요. 신각은 거기 남아서 사람들 다 수습을 해서 딱 보니까 얘네가 한강을 건너는 방법을 잘 몰라요. 그래서 한강 크니까. 크니까 예. 딱 숨어 있다가 먼저 한강 하류로 싹 넘어가서 이렇게 선제 공격을 해서 이제 왜군 한 수십을 죽여요. 그게 성공대를. 첫 승전이에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도망갔잖아요. 김명원이 가더니 선조한테 지금 얘가 명령을 안 들었다. 자기의 어떤 상관의 명령을 안 들었다면서 그렇죠. 명령을 안 들은 건 분명하지. 네, 그러니까 이제 껍데기만 보면. 예. 그러니까 또 선조가 그걸 듣더니 군일이라도 살아있어야 된다 해서 신각을 죽여요. 네. 그러니까 임진왜란 첫 승전을 일으켰던 사람이 그렇게 예. 처형을 당한 거예요. 아 이렇게 요즘 상으로 보면 이런 거지. 그 부관이 누구라고요? 죽은 사람이? 신각. 신각은 백성과 자기 군인과 함께 손을 잡고 일본군을 친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위에서 보기에는 공학적으로 보기에는 저거는 우리 당에 도움이 안 돼. 그러니까 정청래야 신각이. 그러니까 당에 군율이 살아 있어야 된다 그랬고 재심 신청을 해. 날 죽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재심은 자식아 그냥 뒤져. 그러고 아, 뭐가 다 연결이 되네. 아, 맞네. 진짜. 가슴 아니, 그러니까 일이에요. 그때도 명나라를 끌어들일 때도 이 지배 세력 속에서는 그렇죠. 국민들과 백성들과 함께하면서 예. 그렇게 되면 이게 화합력과 힘이 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막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든지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거 어떻게든지 생각을 하는 비례대표 2번 유지하려고. 아, 근데 되게 저는 감이 있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네.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명을 끌어들였던 것은 육군에서 어쩔 수 없었던 측면도 있지만 선조 입장에서 명을 끌어들이고 그 이후에 그 명이 없었으면 우리가 임진왜란 못 막았다는 얘기를 계속하면서 예. 그걸 내가 했다는 식으로 잘 맞춰가요. 그래서 의병 세력을 무력화시키고 이순신을 무력화시키고 이 활동을 계속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공학적인 요소를 접근했단 말도 되게 의미가 그렇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때도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배 0.001% 기득권 세력들 예. 그럼 그냥 계속 외세를 끌어들여서 그렇죠. 나라의 주인이 누가 되든 예. 나만 하여튼 잘 살게 하면 된다. 그러니까 개성공단 그 수천 명이 죽어가는데 글쎄 말입니다. 미국하고 짝짝꿍 해갖고 수만 명. 아, 그래 너무 가슴 아파서 가슴 그거는. 아파갖고 지금도 가서 임진각 가서 울고 있는데 예. 그럼 대통령은 너무한데. 미국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아, 물론 중요하죠. 근데 우리 백성 먼저 살리면서 그러니까. 외세와의 관계가 중요한 거지. 아니 그때 그렇게 해서 개성공단에서 나가라는 얘기를 듣고 이분들이 사정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하루만 연기해주면 물건 같은 거. 다 챙겨갖고 나갈 수 있다. 절대 안 된다 그랬대잖아. 바로 나가라. 우리 이게, 정부에서. 이게 무슨 어느 나라 정부야. 그러니까 언론 보도와는 다르게 북한이 우리 이렇게 물건 다 챙겨주고. 그리고 그럴 생각이 있었으면 사전에 하루 전에만 좀 얘기를 해줬어도 짐이라도 싸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냥 밀어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게 참 너무 2013년인가 북한 쪽에서 근로자들 그때가 2013년에 3차 핵실험 했을 때 아니에요. 예. 그때도 북한 근로자들이 출근 안 시켜갖고 결국 개성공단이 6개월 동안 다치잖아요. 네, 네. 그것도 사정을 알아보면 이후에 이제 밝혀진 건데 우리 국방부 장관하고 네. 한미 한미 훈련을 하면서 전쟁이 나면 개성공단에 있는 남한 측 근로자들이 인질이 된다. 예. 그러니까 북한 관계자들 왔고 야 우리를 이렇게 못 믿냐? 당신들 인질이 된대. 이제 일요일 토요일 날이면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250명에 300명 남아 있는 사람들도 나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안 나가 퇴근하면 될 걸. 안 나가고 버틴 거야. 예. 왜냐하면 이번에 나가면 우리는 금강산처럼 된다. 못 돌아온다고 생각. 못 돌아온다 영원히 이제.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버틴 거야 거기서. 그러니까 야 니네 인질 된다 그러잖아. 우리가 니네 인질로 삼는다 그러니까 오해받기 싫으니까 빨리 나가. 안 나가니까 북한 근로자들을 출근 안 시켜버린 거예요.
그 출근 안 하고 안 돌아가니까 어쩔 수 없이 나온 거지. 아. 그거를 그쪽에서 출근 안 시켜갖고 예. 근로자들을 빼고 협박했다고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으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되게 뭐 이런 건 뜻하는 시나리오가 없잖아요. 우리 예. 대화 사이에서. 근데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너무 쉽게 외국 군대를 데려오고 뭘 한다는 방식이 우리 백성은 죽이고. 네. 그러니까 예. 무엇이 우선인가에 대한 최소한의 어떤 양심과 책임의식이 지배층이 없는 거는 그러니까 저게 나중에 또 말씀하니까 이어지는 얘기가 될 수 있지만 저 군인들이 저렇게 급료도 못 받고 있고 또 양민들이 저렇게 외국 상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때문에 다 어려워지고 하고 있는 사이에 외국 세력이 들어오면은 뭐를 정리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고종이 뭐였어요? 커피 마시고. 커피 되게 좋아했던. 이거 막 좋은 거네. 막 그러면서 계속 커피 마시고. 전기 그거 괜히 또 달아가지고 궁궐에서 전기불 켜놓고. 그러니까 그 드라마도 나왔어요. 전기불 켰다 켰다 켰다. 그 캐딜락 사다 놓고. 그런 거 똑같잖아. 그래놓고 그게- 국채보상 운동할 적에 나라빚은 자기가 져놓고 했던 게 뭔지 아세요? 커피 끄는 거예요. 커피를 끊어서 그 돈을 국제보상 운동 나라빚 보태겠다. 갚는데 보태겠다고. 아이, 자기가 졌던 빚은 엄청난데. 아 청년 실업하면서 청년 펀드 내는 사람하고 비슷한데. 여기 확실히 정치 땐가 봐요. 모든 얘기가 이렇게 바로바로 돌아가세요. 아니 바로 그렇게 얘기를 해줄 사람들 탁탁 꽂히거든. 아, 맞아요, 비례대표 맞아요. 2번. 또 방송에 나갔을 때는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을지 모르겠네요. 그게 없어요. 그래도 비례대표 2번은 역사적 쪽팔림이니까. 그건 두고두고 남는 거예요. 매 선거 때마다 나옵니다. 네,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비례대표 한 10번 한 사람한테 그 안정권에 왜 들어가냐 그러니까 2016년에 김모식이는 비례대표 2번 했어. 셀프 공천 그것도 있었는데 뭐 내가 뭘. 나 이거 우리 비례대표 30번 이재화 변호사님이 다시 떠오르면서 가슴이 아프고. 아니 비례대표 33번 아닌가? 30번이라고 나왔던데. 받으셨어요? 아니 지난번 지난번에 선거 때. 12년에 2012년에 가슴 아프다. 그리고 이번엔 민변 회장 떨어지고. 그걸 여기서 이렇게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도 민변 역사에 한 획을 만들었어요. 요즘에도 뭐 말씀만 하시면 언론에도 많이 나오실 예. 거예요. 좋더라고요. 불쌍하니까 받아주는 거고. 미치겠다. 자 그래서 이모군란이 그러니까 이모군란 예. 이후에 재물포조약. 제가 정리 좀 예.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재무포 조약을 통해서 일본군 주둔했고요. 예. 이제 그때 좀 재밌는 일이 일어나는 게 저희가 사죄사라는 걸 보내요. 일본한테 미안하다고. 그걸 이제 공식 용어는 3차 수신사인데 이제 그냥 사죄하러 간 거예요. 누가 가냐면 박영효가 가요. 그래서 중요한 게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 하나는 갈 때 이제 그 태극기 만들어서 그게 가서 시험 나오는 거지. 그렇죠. 태극기 언제 처음 썼냐 이거예요. 이게 시험에 나오는 네. 거예요? 왜 난 이런 걸 본 적이 없어? 근데 저는 이게 이제 물론 태극기의 어떤 가치의 의미를 폄하하고 싶진 않지만 예. 사실은 이게 뭐 태극 이거 어떤 그런 얘기들이 좀 이렇게 좀 전통적인 가치잖아요. 근데 국기라는 걸 좀 생각해 본다면 서양의 국기와는 상당히 그러니까 근대적이거든요. 그러니까 프랑스 뭐 의미가 국기 있지, 같은 다. 게 예. 자유평등박이라든지 그렇죠. 공산권이 빨간 게 왜 쓰는지 혹시 아세요? 공산권이 빨간 색깔 쓰는 거? 혁명의 붉은 피. 네, 그게 뭐냐면 파리꼬민이라고 아. 프랑스에서 최초의 사회주의 정부로 불리는 그렇죠. 파리꼬민이 꼬민을 성공시킨 다음에 적기를 들었어요. 예. 그리고 그거를 진압하러 갔던 그 나폴레옹 3세의 부대가 백기를 백기, 들었어요. 그래. 그래서 좌 빨간색, 우 백색 이게 딱 만들어지는. 러시아에도 적군 백군으로 이렇게. 그렇죠. 또 그래서 러시아도 그리고 이제 뭐 중국도 홍군이란 말 쓰게 그렇죠. 되고.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떤 파리꼬민에서 시작한 거구나. 그 네네. 붉은색이. 네. 그리고 예. 그 전에도 부르봉 왕가, 그러니까 프랑스 왕가가 그렇죠. 또 백색이었기 때문에 백색은 언제나 좀 우익을 상징하는.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국기도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저는 뭐 태극기를 비하하려는 의도는 없지만 예, 아니 이제 국기가 만들어진 과정도 보면 예. 프랑스 국기는 그런 어떤 부르봉 왕가의 어떤 상징을 없애고 예. 그 혁명의 성공을 기념하는 그 의미가 담긴 자유평등 박의 예, 삼색을 예,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했고 미국 같은 거 보세요. 미국 같은 데도 독립해서 이기니까 우리가 최초로 13개 주가 모여서 50개 주로 된 나라를 만들었다. 이런 예. 의미들이 시민을 기준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의 태극기는 이제 이게 이제 너무 전통적이잖아요. 태극 뭐 이렇게 건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네. 너무 좀 조선적인 우리의 돈을 봐도 사실은 돈에도 다 조선시대 인물들이잖아요. 그래서 가치가 없다는 건 아니지만 현재 우리의 어떤 시민적 가치라든지 대한민국이 왜 만들어졌나 이런 의미가 좀 너무 떨어지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과거의 전통적 가치를 계승하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예. 사실은
근대 사회, 그렇죠. 그리고 이런 근대 관점이 투영된 근대 게 관점, 아니지. 휴머니즘, 예. 인간 중심의 사상 이런 게 투영되는 건 좀 약했다. 그게 아니고 박영효라는 사람 자체가 왕의 부마잖아요. 그 부마가 사위. 소위 요새로 치면 특사로 이제 일본에 가면서 예. 야 전에 이렇게 어디서 보니까 다들 깃발 하나씩 들고 있던데 우리도 하나 만들어서 가자. 예. 단순히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 전에 이제 왕실에서 이 그 조선 왕조의 공식 문양은 백꽃이죠. 이화. 네네. 예, 예. 그래서 이제 이대가 적은 건데 그 백꽃이라는 상징이 있었는데 태극이라는 거를 그냥 하나 그려서 이게 이제 옛날에 우리 음양오행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혼자 생각해서 그냥 만든 거잖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만드는 과정도 예. 뭐 나쁘진 않지만 좀 아쉽죠. 왜냐면 이게 우리가 자유평등 박애라고 하니까 저는 이게 좀 별론데 정확히 말하면 자유 평등 형제거든요. 프랑스 혁명의 3세기가. 그러니까 박애하면 너무 이렇게 좀 착해 보이고 형제.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평등한. 우정. 예, 그런 거. 왜냐면 피를 같이 흘렸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파란색, 하얀색, 빨간색 딱 들어가는 건데 요거는 좀 제작 과정이나 그 의미가 따져보면 너무나 오묘하긴 하지만 좀 우리가 지금 조선왕조 사는 건 아니고 그렇죠. 대한민국을 살고 있잖아요. 아니 3월 20날 우리 관악산 정청래 의원하고 올라갈 때 금요일 저녁 7시에 제가 트윗을 날렸거든요. 예. 산이라도 올라가자. 근데 정청래 의원 그 보좌관 이 정신들 차려야 되는 게 준비를 뭘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그냥 갖고 내가 깃발 없냐 그랬더니 의미가 있는 행동 아니에요 그게. 그렇지. 예. 받아들이고 네. 그다음에 당을 위해서 싸우겠다. 그럼 거기 온 사람들이 우리의 동질성을 상징하기 위해서도 당의 뭐 하늘색 수건이라든지 우리는 셋째 주 토요일 날 기업가 약속의 길 오면은 노란 손수건을 줘요 목도리를. 그리고 거기 세월호 가족 지킴이 잊지 말자고. 네. 이게 상징으로 가져가는 거거든. 깃발은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아무것도 안 가졌어. 그래서 야 니네 깃발 없냐 그랬더니 예? 그런 거예요. 등산하러 온 게. 아 등산을 와도 우리는 하나라고 하는 그러니까. 동지애를 확인하러 왔는데 그래갖고 누가 이렇게 지팡이 들고 있어 지팡이 가져오고 누가 노란 손수건이 있어요. 네. 그럼 우리 노무현 대통령의 이런 그 시민 정신을 상징하자. 그 노란 손수건 딱 맸어. 근데 내가 순간적으로 또 아이디어를 냈지. 내 빨간 손수건이 있었거든. 빨간 손수건은 노란 손수건 밑에다 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의미냐. 다 사람들이 하나씩 이렇게 하는데 우린 좀 두 개씩 잘 보이고 또 빨간색 새누리당은 영원히 노란색을 이길 수 없다. 아, 그거 괜찮네. 예, 그랬더니 옆에 있는 애들이 노란색은 정의당인데. 아, 이게 깃발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 그리고 시민의식을 상징하고. 그렇죠. 근대국가.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야. 네, 그러니까 막연하게 그냥 왜 명절 때 태극기를 안 다냐 이거는 너무 불충분한 질문인 거죠. 그렇지. 아니, 그건 전체주의 국가의 그거지. 그러니까. 예. 애국심은 좋지만. 그래서 참 진짜 진가에서 이런 태국기에 대한 의미 하나만도. 예. 아니 사실 사실은 하나만도 의미가 있는데. 태극기가 역사적인 의미가 없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 우리 독립만세를 외칠 때 다 예. 태극기를 품고 다 외치고 했던 거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정통성을 부여받은 거죠. 근데 이제 그 전에 만들어질 때의 과정을 보면은 다른 데와 비교해서 좀 그런 아쉬움이 있다. 차후 정통성을 부여받은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태국기 하나만 얘기해도 이 진가이 얼마나 의미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진가를 듣는 분들은 전국구 후원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진짜 이렇게 뭐 사실은 정치 팟캐스트보다는 시청률이 낮을 수밖에 없고 워낙 역사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은데 예. 이렇게 의원님께서 깃발 들고 쫙 나가니까 저도 계속 이렇게 꾸준히 이런 아니, 역사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도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사실은 박영효가 처음 태극기를 만들어 써서 일본 갈 때 걸고 갔다 이런 거 외우라고 배우는 건 아니거든. 그쵸.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그걸 거부하느라고 시험을 안 해. 시험 잘 못 본 그러니까 지금 거예요.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국기에 담긴 의미. 그때 생전 국기 안 쓰던 나라가 왜 갑자기 국기를 그러면 박영효는 생각했을까. 예.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면 학생들이 얼마나 재밌겠냐고. 그러니까 재밌네. 예. 그리고 그것이 1919년 3월 3일 독립운동할 예, 예. 때 그때서야 비로소 예. 국민들과 하나가 되는 그렇죠. 우리 예, 애국의 예. 상징이 되었다. 예, 예. 사후 승인이 딱 된 예,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박정희 그 군사구다 또 독재 정권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예. 오후 5시가 되면 태국계 하강식에 그 그렇죠. 강제로 국제시장에 거기에 태국계 하강식 할 때 국가에 대한 격려한 것은 전체주의 국가의 상징이다. 그렇죠. 그 태국기는 곧 박정희 나니까 나에 대해서 충성을 하라. 이런 의미였었다. 근데 그것도 우리는 너무 익숙한 얘기잖아요. 예. 근데 지금 애들한테 그 얘기 해주니까 안 믿더라고. 국가에 대한 격려하는 거요? 네. 그때 그때 보면 되지. 6시 되면은 왜 쫙 그 음악 나오면서 전국에서 사람들이 서서. 가다 그러면 길에서 가서. 멈췄잖아요. 예. 서서. 그리고 이렇게
국기에 대한 격려하는 사람도 있고 가만히 서 있는 사람도 있고 예. 그럼 눈치 보고 막 이랬는데 그 자체를 지금 자라는 학생들은 믿지를 않아요. 안 믿죠. 아니, 왜 심지어- 사람들이 가다가 그러면 심지어 이러잖아요. 남녀가 싸우다가 너희 딱 때리려다가 태국교 나는 자랑스러운 태국교를 딱 쏘고 국회 대통령하고 딱 끝나고 나면은 그래서 부부 싸움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었다. 진짜 아니 80년대 우리 70년대 80년대 대학 다닐 때 대학 학교 입구에서 곳곳에서 가방 센터 가잖아요. 네. 불온 유인물 있나 해갖고 반정문 유인물 있나 해갖고 지금 학생들한테 그거 얘기하면요 그걸 가만 놔둬요? 네, 그렇죠. 이래요. 네, 네. 우리 가만 놔두고 살았다 어쩔려. 아니 남자들은 몰라도 여자들은 진짜로 가방 열어보면 안 되는 건데 이렇게 찔찔거리면서 열어봐요. 그럼 화장품 다 장난치고 찔찔거리고 그냥 막 그러면서 다 열어봐요. 그것도 못 봤고 심선생도 못 못 봤구나. 봤죠. 저 나이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여자들이 그 무슨 이런 성적으로 은밀한 걸 갖고 다니잖아요. 그럴 수 있죠, 당연히. 그거 이렇게 하고 이건 뭐 숨겨놓은 거 아니야? 이러면 흔들고 그랬다니까 전경들이. 진짜 너무한다, 진짜. 완전 인권 유린 시대 사는 거예요. 그건 또, 우리 비겁하게 살았지 그냥 그래도 그 숨죽이고. 좀 그렇다, 진짜. 아니요. 거기서 우리 친구랑 그 왜 너네가 뭐 압수수색 영장도 없이 왜 가방을 뒤지냐고 법대생이라고 또 그랬다가 그렇게 딱 얘기를 하는 순간 전경들이 4명이 한꺼번에 무슨 조가 있어. 촥 와. 그 4명이 사지를 하나씩 들고 이렇게 끌고 가는 거야. 저쪽으로 안 보이는 대로. 그럼요. 그거 끌고 오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바로 이제 저기 맞고 뭐 두들겨 맞고. 지하 유치장 끌려가서 맞는 거지. 그 두들겨 맞는데 보니까 무슨 학생 그 서클에 있어. 그럼 그 자리에서 강제 징집. 바로 군대 가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현대사 할 때는 예. 이제 밑밥만 깔 테니까 이렇게 다 얘기 열심히 해요. 얼마나 재밌는데. 저는 그래서 이제 국기. 네, 그리고 이제 국기를 아무튼 그때 썼고요. 하나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어쨌든 박영효가 일본에 가서 사죄한 다음에 일본을 쫙 보고 와요. 근데 그때 뭘 딱 보고 오냐면 신문에 주목을 해요. 그래서 돌아와서 고종한테 건의를 해서 드디어 방문국이라고 하는 신문 발행기관을 만들어서 우리나라 최초의 한성 순보라는 신문을 만들어요. 관보요, 관보. 관보. 네. 관보. 요즘 말하면 무슨 뭐 강동구 소식 뭐 이렇게 오는 그 순한문. 그러니까 예. 일반인이 볼 건 아니지만 이제 그 위에서 이제 독립신문도 나오고 여러 신문이 예, 이제 나오고. 이것도 한성 최초 신문이라고 시험에 나와요? 그럼 시험에 꼭 나오죠. 그게 순한문 뭐 이런 거 다 외워야 돼요. 좀 난이도가 높은 거에서는 한성순보는 어디서 발행했나. 그래서 방문국. 이건 어려운 문제고 더 어려운 건 한성순보가 이름이 왜 한성순보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봐봐. 동아일보, 조선일보 이런 예, 거 있잖아요. 예. 이거는 매일 나오니까 일보고 예. 이거는 순, 상순, 중순, 하순 있잖아요. 이게 열흘이잖아. 열흘에 10일에 한 번씩. 열흘에 한 번 나온 순보야. 나 근데 이런 거 역사하고 싶지 않은 게 이 역사한 다음에 꿈속에서 내일 예비고사인데 공부 하나도 안 해갖고 덜덜덜덜 떠는 꿈을 2번이나 꿨어 이것 때문에. 변호사님 때문에. 저 때문에 아닌 것 같아요. 아씨 이거 하지 말아야지. 이거. 아니 꼭 짚고 넘어가. 한성 신문이 아니고 한성 순보인 게 이유가 있다는 게 나는 되게 신기했었어요. 하나 얹을까요? 네. 그게 이제 요즘엔 더 어렵게 나면 어떻게 나오냐면요. 그 다음에 이게 폐간돼요. 갑신점이었대. 다시 컴백을 하는데 그때는 한성 주보예요. 주보로. 예. 그거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예. 그리고 이제 거기 최초의 상업 광고 발행했다. 상업 광고가 나왔다는 거 다 외워야 돼요. 참광화 나왔다는 것까지. 예, 그러니까 최초로 광고가 광고가 실린 최초의 신문. 그러니까 그렇게 가면 안 돼요. 교육이 진짜. 글쎄. 그거는 그렇게 가면 안 돼요. 근데 저렇게 똑똑하신 분들 때문에 동사무소 쓰시지. 한테 그런 우리 의미들. 순보 딱 듣는 순간 무슨 순애보야 이게. 그렇지. 이제 그 다음은요, 이제 재물포 조약은 그 정도로 이제 예.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한 얘기인데 앞에서 지금 너무 얘기가 많이 나와서 그랬는데 청나라랑 우리가 조약을 맺어요. 그게 이제 조청상민 수륙무역 장정이에요. 예. 장정. 근데 이제 그쵸 마지막에 중요한 게 이거는 조약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름이 장정으로 끝나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그 있잖아요. 강화도 조약 맺을 때 일본은 일조에서 조선은 자주 독립국이다라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이 조약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조선은 청나라의 속방이다. 그렇죠. 즉 식민지다라고 규정을 해요. 이런 조약을 맺은 거야 근데? 그렇죠. 이름을 조약으로 하지 않은 것 자체가 그 의미라니까요. 장정이 무슨 뜻이에요? 장정의 장자는 예. 뭐 이렇게 법전에 보면 1장, 2장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그 거기에 장자입니다. 그 뭐 헌법을 헌장 옛날에 임시헌장 그렇죠. 이렇게 했지. 예. 그럴 때 이제 법을 의미하면 장자고 정자는 규정할 때 정자. 그러니까 이거 조약이라고 하는 거는 나라 대 나라로 동등하게 맺는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이거는 청나라 입장에서는 우리가 속국에다가
법을 몇 하나 가지 막 규정을 주는 예, 거야. 규정을 만들어주는 거다. 이런 개념으로 얘들은 쓴 거죠. 아, 이런 얘기 나한테 너무 감사해요. 여기 법을 하시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국가 대 국가 어쨌든 형식적으로 1대1의 관계가 아니라 상하 개념으로. 그렇죠. 예. 너네가 우리나라 속국인데 속국은 이러이러한 규정을 따라야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규정 장정. 네. 아 맞네. 네. 그리고 그 전에는 원래 외국 이제 국가들이 조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면 이용장 같은 중국의 고위급 관리들이 속방이긴 하나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조공 관계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더 위에 독립국이라는 있긴 거야. 하지만 걔네 독립국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면 이 장정은 이제부터는 우리가 니네를 직접 관리한다. 식민지다. 이렇게 딱 맺어버린 거예요. 네. 왜냐면 4천 명의 군대를 끌고 들어와서 저기 누가 흥선대원군을 끌고 가고 쫓겨나서 생사가 불분명했던 명성을 데려와서 권력을 다시 세워줬으니 아 그러나 속국 맞네. 네, 대가를 딱 치르는 거죠. 공짜로 주는 게 없잖아요. 네. 근데 여기 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용이 몇 개 좀 더 있어요. 예. 장정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그래서 이게 없어요. 그 최애국 대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의 조약은 이 최애국 대우라고 그러니까 국가와 국가 간의 조약을 맺는데 최애국 대우라는 내용이 있으면 이제 이걸 뭐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혜택을 준다. 최우선적으로. 그렇죠. 보장해 준다.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요 조청상민수령 무역장정에는 최국 조항이 없어요. 왜냐하면 식민지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거죠. 필요가 없죠. 네. 그냥 뜯어가고 싶은 대로 뜯어가면 그냥 되는 거니까. 그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내지 통상권이 뚫려요. 내지 예, 통상권. 예.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드디어 항구를 벗어나서 다 하세요. 맞아요. 항구를 벗어나서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외국 상인들이 우리나라 어디든지 돌아다닐 수 있는. 네. 왜냐면 강화도 조약 당시에는 실제로 이제 그 거리주의 무역이라고 그래서 개항장 일대밖에 못 돌아다녔거든요. 예. 뭐 10리, 50리, 100리 이렇게 범위가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내지 통상권 이후부터는 다 돌아다닐 수 있게 돼요. 그리고 한성이나 양화진 같은 특별 지역에선 상설 점포도 만들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법적이거나 군사적으로 너네 이제부터 우리 식민지야 이게 아니라 그거 플러스 경제 이권 내놔 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생활상으로 파고 들어가고. 그렇죠. 그렇죠. 내지 동상권이라는 게 사실은 그냥 들어간 것 같지만 나중에 이제 보부상 얘기가 또 나오면 저게 연결이 되잖아요. 네. 보부상이라는 게 뭐 그 전에 배울 때는 보상하고 부상을 합친 게 보부상이다 뭐 이렇게만 배웠는데 네. 그게 이제 정치적인 의미를 또 띠는 조직이 돼버립니다. 보부상이 결국은 네. 예. 그런 게 아 그래요? 예. 뒤에 이제 얘기가 나올 겁니다. 한국협회 같은 얘기야. 근데 일단은 이제 그거 전에는 이 내지 통상권이 뚫리면서 외국인들이 국내 어디든지 다닐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건 이제 외국인들이 아니면 청나라 사람들만. 이게 뭐냐면 일단 어느 한 나라가 그 조약을 맺으면 이게 다른 전례가 나라도 돼서 그렇지. 자연스럽게 그래서 그걸 다 달라. 돼요. 자연스럽게 달라고 하면 줄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가 이제 해줬으니까. 그래서 이제 뒤에 가서 좀 흥미롭게 나오겠지만 일본 낭인들도 막 이제 들어와서 국내에서 막 활동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그 직전 상황은 조선에서 일본인들이 상권을 다 장악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게 뚫리면서 청상인과 일본 상인 간의 경쟁이 시작돼요. 그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는 보통 배울 때 조선 상인들이 그때 망했다만 배우는데 예. 이게 뭐냐면 드디어 이때부터 청과 일본이 주도권 다툼을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적 이해관계로 싸우기 시작하니까 두 나라가 더 대립의 강도가 심해지게 될 수밖에 없는 뉴라이트 상황이 관점에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네. 청나라하고 일본하고 경쟁을 하면서 자본주의 맹화가 싹트기 시작했고 그렇죠. 조선의 근대화 근대화를 촉진했다. 근대화 촉진에 기틀을 마련했다. 자본주의 시스템이 비로소 작동하기 시작했다. 예. 이놈들은 그러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그때부터 맺어진 청과의 관계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과 우호적 관계를 맺는 기틀이 되었다. 뉴라이트인데요. 그리고 뉴라이트 관점 막 갖다 붙이는 거야. 막 갖다 붙이는. 네. 결론을 정해놓고 막 갖다 붙이는. 거. 막 갖다 붙이는 거. 아유 답답해라. 뉴라이트 애들 이거 배워갖고 진짜 쓰겠는데. 이번에도 그 어디야 저기 그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관장이 예. 임시정부는 정부가 아니라 그냥 저기 뭐야 독립운동 단체다. 왜냐 선거를 안 했기 때문에. 진짜 황당한. 그 순간 이렇게 되면 그런 거 같잖아요. 근데 예. 아니 그렇게 말하면 무슨 옛날에 그 레지스탕스 하던 그 어디야 드골의 자유프랑스는 선거에서 만드는 정부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서양에 이제 시민혁명 할 때 어떤 정부가 이렇게 선거를 다 해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어떤 그 건국절 자꾸 얘기하고 싶어서 무조건 선거를 해야지만 이게 합법정부다라는 얘기를 꽂아놓고 얘기를 다 붙이는 거예요. 그럼 조선 왕조들도 그 합법 왕이 아니네. 선거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럼 막 만든 거.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것 때문에 기사도 썼는데 예. 그렇게 말하면 뭐 박정희나 저기 전두환 이런 사람들 그건 합법적인 선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건 정부가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아요? 그건 참. 그래서 어쨌든 뉴라이트 밑밥 줬으니까 한번 쏴라. 그래서 어찌됐건
그 조청상민 수륙 무역장정을 통해서 이제 청나라의 조청상민 수륙 무역장정. 이거 네. 시험에 안 나오죠? 아니 잘 나와요 요즘. 나와요? 예.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죠, 저거. 그러니까 이모군란 내용보다 이 조약 두 개를 이모군란의 결과로 뭐가 결과로. 맺어졌나. 굉장히 시험이 잘 나와요. 네. FTA 하면 FTA 쓰는 애도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개 때문에 이제는 아예 그냥 뭐라 하더나 상권이 침탈되는 정도를 넘어서서 청과 일본이 조선을 두고 격렬한 정치적 경제적 대립을 막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결국 이 두 나라는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주 큰 의미를 가졌던 사건이다. 예. 라고 하는 게 이제 오늘의 전반적인 어떤 브리핑이다라고 좀 볼 수 예.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모군란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 그렇죠. 그림이죠. 예, 예.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모군란에 대해서 네. 보다 이제 입체적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때 있었던 정치 세력 관계라든지 예. 뭐 좀 더 디테일한 왜 이렇게 뭐 고종과 이런 사람들이 있었나 뭐 이런 얘기 아마 조금 더 재밌긴 재밌을 텐데 예. 그걸 한번 좀 자세히 보면 학교에서는 그런 건 잘 안 가르치죠. 학교는 안 가르치죠. 안 가르치는데 사실은 역사적 관점을 갖기 위해서는 그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오늘 우리를 또 이해할 수 있는 방법도 될 수 있고. 그렇죠. 예. 그리고 이번 시간에 이모군란에 대해서 알아야지 또 그 역사를 알 수 있고.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이모군란에 대해서 말씀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모군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쑥 들어보겠습니다. 진짜 역사 가짜 역사 진가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You may say I'm a dreamer, but I'm not the only one. 역사를 짓밟으려 하는 자. Someday you'll join us. 진짜 역사 가짜 역사.